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TMF 관련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어제 그제도 또 시위를 하신 것 같습니다. 그 셀러들이 피해액이 정확하게 지금 산정이 안 되고 있다. 그리고 피해 대상으로 적용이 돼도 실제로 사각지대에 있다.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이 있겠습니까? 일단은 지금 그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네. 그 쿠텐의 구영배 대표가 그분 아직도 구속이 안 됐더라고요. 그분이 네. 그 사라진 1조 6천억까지 피해액이 추산이 되고 있는데 1조 6천억. 1조 6천억까지 지금 추산하고 처음에 있어요. 1조 정도였는데 1조 네. 6천억까지. 지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2,700억이고요. 네. 이제 금융감독원 이런 쪽 또는 저기 다 이제 예. 6, 7월 달에 그 돌아올 정산 대금까지 합치면 1조 6천억까지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. 여전히 지금 그 온전한 피해 보상이 되려면 티메트 팀원하고 IMF에서 정산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게 지금 돈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. 네, 그래서 못 해주고 있는. 그래서 정부에서 해주는 거는 경영 안정자금 지원하고 예. 막 이런 거라서 예. 대출해주고 보증 서는 거라서 결국은 또 다른 빚을 내라고 하는 거에 그렇죠. 다름 아니기 때문에 예. 궁극적인 해결책은 안 돼요. 거기다가 지금 법정 관리 지금 신청해갖고 개인의 회생 절차 들어가 있는 데다가 네. ABS 자율구제 절차를 또 법원에서 허가를 해줘가지고 예. 채권자와 자율적으로 어떻게 그 갚을지 예. 말지 채무 조정할지를 먼저 정하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? 지금 그 피해자들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집계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액도 정확히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아니 이거야말로 상황에서 조사본부 피해 좀 대책 기구를 좀 띄워가지고 일단 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먼저 하고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지금 피해자들 저희가 몇 차례 걸쳐서 간담회를 쭉 했었는데 제일 그 사람들이 시급하게 좀 요청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피해에 대해서 신고하는 예. 뭐랄까 기구를 좀 단일화 좀 시켜달라. 이거 피해 신고 센터 이런 거요. 예, 그걸 단일화 시켜달라. 이게 있는데 여기저기 이제 분산돼 있거나 또는 존재를 잘 모르고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좀 일원화 시켜달라. 이 얘기가 가장 많았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이런저런 법적 조치할 게 있는데 법적인 지원 같은 것도 좀 해달라. 이런 얘기들 기본적으로 하면서 이제 본인들의 피해 사를 얘기하시거든요. 근데 지금 피해가 지금까지는 이제 그 판매자들 있잖아요. 셀러들에 대한 피해들만 저희가 되게 부각됐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피해자분들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된 거는 소비자들도 여전히 지금 환불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거예요. 그 여행 상품하고 상품권.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노동자들도 TMF에서 종사했던 노동자들도 하루아침에 거의 해고 비슷한 상태에 놓인 것 같더라고요. 그럼요. 지금 뭐 다 지금 감축하고 막 이렇게 재택근무 처음에 시켰다가 뭐 자연스럽게 회사가 뭐 이렇게 됐으니까. 그러니까 당장 막 애기 아빠들 이런 사람들 일자리를 잃어가지고 이게 지금 당장 먹사니 집에 먹고 사는 문제에 중대 피해가 생기고 있는데 정부는 무슨 생각인지를 모르겠어요.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지금 뭐 반국가 세력만 계속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반국가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TMF 사태 있잖아요. 네. 이거는 그 1차적인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게 명확한 게요. 이게 이제 정부에서 그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거든요. 디지털 금융이 전자상거래, 이커머스의 산업을 이제 성장시키겠다 해서 그 이제 대책을 발표하는데 그래서 그 산업을 성장시키려고 보니까 진입 장벽을 막 다 낮춰주잖아요. 그래서 쉽게 등록제로 해가지고 막 쉽게 이제 그 이커머스 업계에 들어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대신에 규제는 다 이제 풀어버린 거죠.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것들은 하나도 넣지 않은 거죠. 그 안에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산업만 강화시키고 소비자 보호는 등한시하고 건전성과 관련된 것도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예견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 제도 미비네요. 정부에서 되풀이 됐었어요. 이런 정부 정책의 실패가 언젠간 터질 게 이제 터진 거군요. 그렇죠.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2003년도에 카드대란 기억나시죠? 맞아요. 300만 신용불량자 양성. 그때도 정부가 YS 때 카드 대란 있었죠. 내수 진작하고 세금 많이 거두려고 막 신용카드
막 남발 그래. 신용카드 한 장 발급받으면 자전거 한 대씩 주고 막 그랬잖아요. 그거 다 규제 다 풀어놓고 옛날에. 예, 규제 풀어놓고 나중에 그리고 다 이제 카드로 돌려막기 하고 막. 예, 문제 되니까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에서 카드사한테 다 뒤집어 씌웠잖아요. 그래서 카드사 다 그때 줄도선 났잖아요. 그래서 맞아요. 다 은행으로 다 합병돼 들어가 피해병돼 들어가고 예. 그때 노동자들이 얼마나 피눈물 흘렸습니까. 예. 그때도 그랬고 또 뭐 지난번에 이게 그 정도 수준으로 갈까요? 아니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하더라도 예. 비슷한 패턴이 똑같다 똑같은. 이거죠. 정부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거죠. 예. 저축은행도 마찬가지. 저축은행도 예. 원래 저축은행이요 300개가 넘었었어요. 예. 지금 70몇 개밖에 안 남았거든요. 예. 다 구조정됐거든요. 그것도 다 정부 정책에서 그 실패해서 기인한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이런 법안을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네. 이 이제 그 감독을 있잖아요. 네. 지금 현재 우리가 금융이랑 금감원 체계거든요. 근데 금감원이 금융이 밑에 있어요.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곳이잖아요. 네.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곳이고, 그 정책하는 곳과 감독하는 곳이 어떻게 같이 있냐고요. 그럼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있었고, 네. 금융감독위원회 밑에 금감원이 있었거든요. 예. 이게 금융위원회는 기재부 안에 있었어요. 금융정책은. 예전에 예,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뭐냐면 구조 조정이 좀 필요한 거예요. 예, 그러니까 금융감독위원회 체계로 다시 돌아가고 예, 예. 그다음에 이제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지금 금감원 안에 있거든요. 예. 그걸 별도로 떼서 예. 금융소비자위원회. 아, 독립기구로. 예, 그래서 금감위와 금소위 예. 두 개를 쌍봉 체계로 놓는 거죠. 아, 이렇게. 그러면 예. 이제 그 서로 견제와 균형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네. 두 가지의 들을 갖고 금융위원회 금융정책은 기재부로 다시 돌리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만드는 금융감독 체계를 재편하는 그 안을 제가 법안을 지금 조만간 낼 건데 네, 네. 이것이 그 전에 우리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했었습니다. 네. 근데 잘 안 됐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금융이나 이런 쪽에 자기네의 조직과 관련된 존폐와 문제가 연관되니까 그런 건 또 결사적으로 반대하잖아요. 네. 이번에 이게 티메트 사태 같은 경우에도요. 이게 사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정금법이 작년에 네. 통과됐었는데 이것이 올해 9월부터 시행이 돼요. 9월 네, 15일부터. 예. 이 법이 미리 시행이 됐었으면 이런 티메트 사태는 또 방지할 수도 있었는데 예. 그 법이 늦게 이제 통과됨으로 인해서 또 이런 문제가 또 야기된 측면도 있는데 네. 그 법이 늦게 통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정부 간에 그때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의 그 권력 다툼. 뭐랄까 이렇게 조직 이기주의가 발동돼서 법안이 늦게 네. 이렇게 통과된 그런 측면도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그냥 그 이 정부라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소비자 보호나 그 건전성 감독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네들의 그 조직을 더 지키기 위해서 법안을 갖다가 이렇게 갖고 그 서로 이렇게 뭐 장난치거나 딜을 하는 이런 일이 또 이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시스템의 변경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소비자 피해나 노동자들이나 그리고 그 산업만 발전시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게 엇박자가 나고 불균형 속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너무 이제 재벌 대기업들 그리고 뭐 기업 편에 서서 정책을 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문제가 생기면 야 또 빚내 뭐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국민들은 도대체 바뀌는 게 뭐냐 이게 공정이냐 이게 상식이냐라고 분통 터져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아 답답하네요. 답답한 얘기들만 오늘 쭉 하다 말았는데 여하튼 뭐 좀 새로운 이재명 대표 지도 체제가 들어섰으니까 의원님 뭐 당직을 하나 새로 맡으시게 됩니까? 네? 정책위의장 뭐 이런 거 뭘 하나 맡으시게? 아 초선이 무슨 당직을 맡습니까? 열심히. 아니 왜요 다 이재명 대표도 초선 이제 재선되셨구나. 예 알겠습니다.